우와, 혹시 요정이에요? 그 사람은 모습이 바뀐 동이를 쳐다보며 이내 멋쩍은 듯 말하였습니다. 비슷하긴 해. 요정들도 동화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다만 부모님은 너를 알아보니 조심해야 한단다. 알겠지? 네, 알겠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준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헛기침을 한 후 다시 말했어요. 아이들에게 초콜릿 같은 향이 강하고 달달한 음식을 주도록 하렴. 마법의 향이 달달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향을 감춰야 하거든. 동이는 간단한 내용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너가 앞장서서 향을 일정 시간 맡은 아이들을 마을 뒷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렴. 뒷산이요? 거기는 왜요? 그 사람은 주위를 살피더니 손을 동이의 귀에 대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건 비밀인데 사실 거기에 동화나라로 갈 수 있는 입구가 있단다. 뒷산 중턱쯤에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뛰어내리면 앨리스처럼 토끼굴로 들어가 동화나라에 가게 될 거야. 어때? 신기하지? 동이는 자신이 사는 마을에 그 통로가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어요. 너무 신기해요. 제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매일 기도를 했더니 결국 이뤄지게 된 것 같아 너무 기뻐요. 그 사람은 쭈그려 앉아 동이와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마을의 아이들을 전부 동화나라로 데려가 볼까? 오늘 밤에 아이들과 같이 뒷산으로 가자. 그 사람은 동이에게 말했고 동이는 알겠다고 했으나 문득 아이들을 어떻게 전부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이의 고민을 들은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언을 해주었어요. 오늘 마을에 큰 행사가 있잖아. 내가 거기서 아이들을 모아 동화를 들려줄게. 너는 거기서 향로의 향을 아이들이 맡게 하는 거야. 그럼 어른들의 방해 없이 아이들을 동화나라로 데려다 줄 수 있어. 동이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고민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동화를 들려줄 거라며 서쪽 천막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동이와 인사 후 발걸음을 옮기려 했고 동이는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신을 럴러바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혹시 저도 동화나라로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럴러바이는 잠시 당황한 듯 멈칫하더니 이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쉽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 내가 동화나라의 문직이라면 너는 동화나라의 인도자니까. 그래도 너무 낙담하지 마렴. 언젠가 너도 동화나라로 가서 아이들과 즐겁게 놀 수 있을 거야. 럴러바이는 해맑게 웃는 동이의 모습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며 인사를 건네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답니다. 동이는 조금 긴장한 채로 집에 들어섰고 부모님은 동이를 보며 말했어요. 내일 정신과 의사선생님 오시기로 하셨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렴.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빠는 제 말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이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부모님께 전했지만 돌아온 부모님의 말은 동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신 차려 동이야. 왜 이렇게 아빠를 힘들게 하니? 제발 이제 망상에서 벗어나 좀 제발. 동이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무언가라도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을 아빠가 단칼에 끊으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 좀. 더 이상 너의 헛소리를 듣는 것도 지친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쑥덕이는 줄 아니? 이상한 나라의 주민들이라고 하더구나.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 차라리 너가 집으로 찾아오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너에게 무슨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찾았더라면. 부모님의 차갑고도 분노의 참말에 동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울다 지쳐 잠들었답니다. 잠에서 깬 동이가 창밖을 보니 해가 어느새 산 뒤로 넘어가기 시작했죠. 동이는 럴러바이에게 받은 향로를 손에 든 채 자신의 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향했어요. 나
마을에 다녀올게요. 동이는 집을 나서기 전 부모님께 나갔다 오겠다 말을 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동이는 현관을 닫으며 마을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러 가는 이 길이 매일 걷던 울퉁불퉁한 길이 아닌 레드카펫이 깔려있고 팡파레가 울리는 듯한 착각이 들며 동이는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걸 느꼈어요. 어느새 마을 입구에 도착한 동이는 떨리는 마음을 진전시키며 마을로 들어섰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막상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럴러바이의 마법은 대단해. 사람들이 날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 그동안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탓에 가지 못했던 마을의 중앙광장으로 향하여 사람들이 수학제를 즐기는 모습을 행복한 눈으로 보았어요. 조금 더 마을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내었고 어느덧 럴러바이와 만나기로 한 시간이 되자 럴러바이를 찾으러 서쪽으로 갔어요. 동이는 커다란 천막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고개가 아플 정도로 높은 천막을 보니 성의 일부가 마을로 옮겨진 것 같았어요. 어서 오렴. 천막에 시선이 쏠려있던 동이는 어느새 자신의 옆에서 말을 거는 럴러바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녕 럴러바이. 기분이 좋아 보이네. 이제 아이들 곁으로 갈까? 네, 저 너무 설레요. 마을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지 않고 같은 곳에 있을 수 있다니. 동이는 럴러바이를 따라 천막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는 이미 찾아온 아이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동이는 조금 긴장이 되었지만 럴러바이의 마법으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테니 용기 내어 아이들 곁으로 갔어요. 저기 안녕. 이야기를 나누던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말하는 낯선 아이를 보며 말했어요. 안녕. 근데 못 보던 아이인데 누구야? 동이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안심하며 말했어요. 나는 축제 구경을 하러 저 아랫마을에서 놀러왔어. 아이들은 다른 마을 사람은 처음 본다며 같이 앉아서 보자며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동이는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동이는 어느덧 마을의 아이들이 전부 천막으로 모이자 손에 들고 있던 향로를 살펴시 자신의 옆에 내려놓았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의 동화를 듣기 위해 많은 분들이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들려줄 이야기는 한 아이가 환상의 나라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